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메디톡스를 다시 매수했는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1분기 자료고요. 보시면은 보톡스가 이제 62%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필러가 26%, 그리고 기타 1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마켓이 1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수에는 경쟁이 좀 치열한데, 원래는 1위 기업이었다가 이제 휴젤이랑 대웅제약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송이 너무 많았어요. 소송이. 보시면은 보톡스를 파는 거는 고마진 사업입니다. 60%에서 이제 70%까지 올라왔는데, 원가가 이상하게 좀 준 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익도 좀 늘은 것 같고, 이게 소송 때문에 지금 1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퍼레이팅 마진이 만약에 법무비를 제외하면 소송을 빼면은 3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잘 버는 사업인 거예요. 지금 소송 때문에 이제 조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식약청에서도 발목 잡고, 그리고 휴지알과의 이런 소송, 대웅제약과의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1위 기업이었는데 이제 조금 밀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로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내수는 그냥 거의 그대로 온 것 같고, 예, 글로벌로 조금 어떻게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휴젤이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메디톡스는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언젠가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저는 매수를 한 거고, 보시면은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고요. 매출이 뭐 중국 뭐 등록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코어톡스는 이제 내성이 조금 없는 컴플렉스 프로틴인가 그걸로 이제 하는, 새로운 건 아니고 예전에 그 가성비 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제품인 거죠. 그리고 필러 부분은 히알루론산 필러 부분은 조금 감소한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재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중국 시장 등록한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또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1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화장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시너지가 날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잘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보면은 수출, 내수, 수출이 더 많은 기업이고요. 수출은 거의 그대로 같은데 이제 톡신 부분은 오히려 좀 늘었죠. 들쑥날쑥 하다가 4분기에 좀 안 좋았던 것 같네요. 26, 1분기에는 좀 괜찮았고, 필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안 좋았고, 세일즈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또 외국에서 화장품 같은 게 조금 잘 팔리는 모양이에요. 국내에서는 좀 아닌데, 그죠? 국내는 경쟁이 좀 심하기 때문에 보톡스 맞으러 가면은 물어보거든요. 어떤 거 맞을 거냐고.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그냥 싼 거 맞지. 싼 게 사실은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은데, 신제품이라고 하면은 또 혹하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니까.
근데 보톡스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싼 게 가성비로 만든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고마진 사업이고 판매비, 관리비,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리서치하는 부분에서 많이 까이는, 그런데 사실 많이 남는 사업이에요. 자산이 5,60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정도니까 사실 상당히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도 3,600억 정도. 그러니까 요새 50억 정도를 이제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매직스톡스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죠? 보시면은 밸류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헬스 부분은 굉장히 강하네요. 퓨처는 좀 약하고 배당금도 좀 주는 회사입니다. 과거도 좀 안 좋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보시면은 44.2%, 적정 가격보다 44.2%가 더 적다고 하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적정 가격이 지금 85,000원이죠. 그죠? 85,000원인데 152,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사이트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히 조금 싼 편입니다.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하고 이익은 매년 30% 정도 늘어난다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사실 28%면은 요새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가격은 엄청 싸고 성장은 엄청 빠른,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소송 때문에 조금 많이 머리가 아픈 그런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갈까요? 배당금도 주는데 배당은 1.4% 정도? 근데 왔다 갔다 하나 봐요. 2.8에서 네, 배당은 사실 1,000원? 하나당 85,000원에 1,000원이면은 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노파일엠 임팩팅, 이건 뭘까요? 최근에 많이 바이오텍 부분이, 다른 애들은 11.7%가 이제 업계 평균으로 증가하는데 여기는 좀 오히려 이익률이 줄었다,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전 데이터네요, 그죠? 최근 게 아니라 60%로 나오죠. 이게 1빌리언이 10억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2,400억 중에 60%, 1,460억 정도는 이제 수익인 겁니다. 이제 이거는 비용인 거고요. 그 중에 이제 200억 정도가 이제 남는다. 그리고 지출 부분은 보시면은 세일즈 앤 마케팅, 판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서치도 꽤나 많이 들어가고 22.8%면은, 근데 이제 화장품이란 게 그런 건가 봐요. 세일즈랑 마케팅, 미용 부분이 이제 제품 브랜딩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크게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사업이지만 이제 세일즈 이쪽에 많이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신제품 나오는 거 보면은 개발은 잘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계속 봐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17만에서 이거는 1년치고
예전에는 30만 원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85,00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사실. 직원은 700명 정도,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PE도 좀 상당히 크고, 보시면은 2천억 중에 1,000억이 이제 2,400억 중에 이제 1,000억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나가고, 남는 것 중에 이거저거 띄면은 한 200억 정도 남는 그런 회사죠. 그런데 지금 6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마진은 60%, 남는 건 8%인데 사실 이게 40%까지도 올라가요. 지금은 이거는 저번 분기 자료를 얘네가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은데 12%까지 올라왔었고, 아까 보신 거 보시면은 그리고 48%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무 비용을 빼면 아까 보신 것처럼 38%, 그러니까 소송만 안 하면은 상당히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배당도 주고요. 배당은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또 보시면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싸 보이진 않네요. 또 NK맥스, 이거는 보톡스 회사랑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계속 보시면은 이 정도, P가 28 정도. 얘는 뭐지? 셀바이오테크, GK바이오테크. 비싼 게 알테오젠이 좀 비싸네요. 엄청 커죠, 알테오젠은. 46%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비싼 거죠. 138배. 그런데 저라면은 들고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38배면은. 메디톡스가 28배면은 아까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싸 보이네요. 27.8배. 셀트리온도 저는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죠. 좀 싸다고 생각해서. 30%, 16%. 아이고. 어디까지 봤죠? 여기까지 봤었죠, 그죠? 네. 그리고 적정가는 페어피는 21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28배. 그죠? 28배가 사실 작은 건 아닌데 아까 알테오전 거 136배? 그걸 보고 나니까 조금 괜찮은 것도 같고요. 애널리스트 타겟은 보통 계속 엄청 높았는데 20만원 정도로, 전망치가 점점 안 좋네요. 거의 망해가는 회사 정도로 이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커버리지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4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매출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고마진 사업이고 소송만 좀 끝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사두고 할 생각입니다. 8.4%면은 사실 만족할 만한 건 아닌데, 이거는 또 이제 마진이 올라가게 되면 확 바뀌죠. 또 8%를 본다 해서 꼭 그런 건 아니라서요. 그죠? 최근에 핑크색이 프리 캐시플로우, 돈 들어오는 거고요. 파란색이 레버뉴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때 좀 피해가 컸었네요. 팍 올라왔다가 이때는 다 돈이 많았죠. 돈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처럼 이제 쫙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반도체에서 이제
돈이 다른 산업으로 넘어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5.3은 사실 만족할 만한 건 아닌데, 네, 금방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사는 거죠라고 하기보다는 산 거죠. 예. 재무제표는 뭐 체크 표시가 많네요. 사실 보유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회사는 아닌데, 보시면은 네. 4%까지도 줬었나 보네요. 아, 아니구나. 제일 많이 주는 그런 건 보네요. 정현호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초기 설립자일 거예요. 휴젤이랑은 조금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 사람이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겠네. 지분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거겠네요. 이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보톡스를 키워낸 그런 사람인 거죠. 휴젤이랑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거기는 사모펀드고, 이게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투자받고, 외부 자본이 많은데, 여기는 이 사람이 혼자 많이 읽어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CEO, 체어맨,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이네요. 보시면은, 보통 사람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성함이 뭐였죠? 정현호 씨가 이제 20% 갖고 있고, 기업이 11% 갖고 있고, 거의 다 이제 개미들이 많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네요. 보면은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뱅가드도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들어와 있네요. 블랙락도 들어와 있고. 근데 노르즈뱅크, 뱅가드, 블랙락 얘네들은 그냥 다 사는 애들이라,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고. 그리고 제가 사게 된 이유는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사실 메디톡스를 안 지는 꽤 오래됐어요. 네, 꽤 오래됐는데 가끔씩 단타에서 먹고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안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 장대 양봉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건 거래량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서, 그리고 RSI를 보시면은 30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MAC도 이제 반전하는 모양, 촉촉촉촉 이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88만 원이 제 평단입니다. 이전에 있던 거랑 물을 좀 타서 그렇습니다. 누가 샀느냐 보시면은,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요. 1년에 15만 원. 그냥 손해보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장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계속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삼성전자, 심텍은 들어왔다 나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나머지 다 뭐 코스닥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네, 반도체 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투신이 던졌다가 다시 주었고요. 여기도, 예, 지금 다 손해 구간이에요. 84,000원 1년간인데도, 그러니까 거의 다 손해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개인이 조금 많이 주었고, 외국인이 좀 더 많이, 기관에서 다 팔고 있고, 요새는, 예, 기관에서 뭐 연기금에서 다 팔아서 이제 삼성전자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두 개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스퀘어나 삼성전기 이런 것도 올라가지만요. 보시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SK, KB금융, 알테오젠을 사긴 했네요. 알테오젠도 꽤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차트는 트레이딩 뷰로 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키고 볼까요? 전 이게 익숙해져서 이제 어지럽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사진 않았고요. 세 번째 여기서 샀어요. 네. 기존에 여기서 사놨다가 안 팔고 한번 떨어지고 이제 이 채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채널 보고 여기 다 닫고 올라왔을 때 그럴 때 매수한 모습입니다. 제가 RSI 설정을 이렇게 진하게 해놨는데 이거는 30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주봉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보시면은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파란색 72로 올라갔을 때는 초록색 빨간색이면 보통 굉장히 쌀 때입니다. 지금은 월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여기가 지지 그 다음에가 68,000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러면 더 사면 되지 않나. 보시면은 매물대가 거의 다 이 촉이 여기에 많고요. 최근에는 사실 매물대가 이게 안 바뀌네. 여기는 거의 없어요. 매수자가. 지금 2013년 10년 넘게 최저점입니다. 최저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반등하고 거래량 매물대 제일 많은 여기 이 부분까지 한 70% 먹고 나와도 뭐 나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샀습니다. 보셨다시피 마진은 나쁘지 않고 적어볼까요? 고마진 사업이고요. 지금 70% 나왔었죠 아까? 70% 소송 때문에 이건 빼기 전 그리고 다 영업이익률을 빼고 나면은 아까 38%까지 나왔고 실제로는 12% 나왔었죠. 예전에는 48%까지도 나왔었는데 고마진 사업인데 이제 매출은 계속 성장이나 아니면은 보합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꾸준하게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망할 회사는 아니고 확실히 그리고 요새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어디 보자. 삼성이 사실 어디 갔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건가 싶은데 이거는 월봉입니다. 저는 5만 원대 48,000원 이때 사가지고 20만 원 19만 원대 이때 팔았거든요. 사실 여기 닫고 내려올 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못 먹었는데 사실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여기서 다시 지지하면은 그때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말이 되나 싶어서
아무튼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로테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메디톡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선택인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아주 그냥 무너졌죠. 근데 뭐 별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아마 회사에서 받았을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누군가가 누군가가 받았죠. 최근에 더 사고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일봉상 보시더라도 누가 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누군가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게 얼마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50만 곱하기 8 하면은 400억? 꽤 많이 산 거예요, 그죠? 400억 정도면은 6천억인데 400억이니까 시가총액 6천억인데 400억 정도 거래량이면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바닥부터는 10% 정도 올라갔는데 저는 매물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가 많은 12만원? 여기 나와도 되고 사실 근데 아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30만원에 팔아도 되고 그럼 얼마죠? 몇 프로죠? 250%네요. 매물대는 여기에 제일 많아요. 15만원 정도. 아까 여기를 보셔도 아까 어디 갔냐, 메디톡스 보시면은 다 12만원 15만원 15만원 연기금 15만원이죠. 근데 최근에 많이 계속 팔고 있어요. 삼성이랑 하이닉스 살라고. 근데 이게 조금 글쎄요,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리밸런싱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곳에 다 몰아넣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샀고요.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차트 분석을 더 해보면은 MACD적으로도 이렇게 말아 올라오기 때문에 좀 교과서적인 모습이 아닌가. RSI도 여기서 찍고 올라오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사서 손해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 알테오젠 한번 봐볼까요? 알테오젠은 좀 꺾였네요, 여기도. 40%나 꺾였네. 이게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는 마케팅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그래서 메디톡스는 그렇게 막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돈 넣어 놓으셨을 때 이걸로 과연 손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샀습니다. 뭐 기다리면 되죠. 올라갈 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네이버도 한번 봐볼게요. 네이버 보시면은 84,900원에 마감했고요. 1년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5년, 10년, 70만원을 때도 있었네. 여기서부터 이제 소송 때문에 이제 회사가 갈려나간 거죠. 끝나나 하다 안 끝나. 회사 소송.
투자자별 매매는 외국인 비중이 16%. 최근에 많이 샀네요. 13에서 16으로 올라네. 그죠? 최근에 많이 샀어요. 확실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알테오전이 8% 넣었었구나. 그리고 메디톡스가 50억 자사주 취득했고요.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9월 9일까지 하는데 네, 자기네 생각하기도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지금 그런데 듀라돈 사실 이런 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K뷰티에 묻은 회사는 확실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간 다음에 취소. 이노톡스가 아마 제일 프리미엄 그 라인일 거예요. 액상형인 건 액상형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한 번 안 섞어도 된다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렇게 이것도 한번 봐야죠. 매출액은 여기는 늘은 걸로 나오네요. 조금씩 늘고 영업이익 300억, 당기순이익 266억. 이건 예상치죠. 이게 그거죠. 한 200억 정도. ROE는 상당히 낮아요. 이거를 보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소송이 끝나면은 이게 확 는다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PBR도 낮고 저가 회사입니다. 저평가. 그렇게 핫한 주식은 아니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메디톡스는 고마진 사업이고 60에서 70, 그리고 영업이익률 12%인데 이제 이게 소송이 아니면 30%라는 거죠. 그리고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고 보합 정도고 이제 국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저는 들어간 거고요. 네, 오래 지켜보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래 지켜보는 회사인데 여기서 누가 받는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사실 누가 받는 것 같아서. 누가 받던가 그죠? 누가 받은 거죠. 누가 받거나 누가 이게 던지거나 연기금도 좀 많이 던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들고 있으면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